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어 패는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자의 자리, 각자의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일 마치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감액의 아이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황태구이 한번 해볼 건데요. 양념에서 구워낸 이 황태 양념 구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황태 막구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전주식 황태구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황태를 양념 없이 구워서 마른 안주로 드시는 그런 안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어장 2가지, 그리고 황태를 구워서 플레이팅 해내는 법 2가지 이렇게 해서 준비해 볼 건데요. 먼저 통북어 편에서 장 만드는 법 이런 거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좀 스피드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황태 오늘 2가지로 준비할 거라서 2마리 준비했고요. 네, 먼저 또 준비했던 재료는 똑같습니다. 청양고추 썰어 놓은 것, 파 다져서 썰어 놓은 것,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것, 북어장, 볶은 참깨, 고춧가루, 마요네즈, 네, 곁들일 수 있는 아몬드 같이 준비했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황태는 잠시 나가 있으시고, 먼저 번에 제가 이 종지 크기의 그 청양고추를 한 숟갈 조금 더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좀 덜 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드실 때 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북어장 자체는 좀 단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좀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단맛이 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어장의 단맛은 고추의 매운맛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너무 단 게 싫으시면은 고추가 좀 더 많이 들어갈수록 좀 덜 단 맛이 있고요. 반대로 좀 달콤하게 즐기시고 덜 맵게 드시고 싶으실 때 고추를 좀 빼주시면, 이런 양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양쪽에 고추를 나눠서 담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4개 썰어 왔는데요. 양쪽에 나눠 담으면 2개 정도씩 들어가겠네요. 파 한 반 뿌리 정도 준비됐습니다. 이것도 양쪽에 나눠서 담고요. 오늘 동영상의 양을 봤을 땐 파하고 고추가 동량 정도가 되겠네요. 같은 양. 자, 그 다음에 마늘은 3개를 다져왔는데 이것도 한 숟갈씩 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하도 더워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번에는 다진 양파도 제가 같이 넣었었는데 오늘은 양파를 뺐습니다. 이제 북어장 자체도 좀 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매콤하게 준비하려고 양파를 뺐으니까 그 점은 각자 편하게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북어장 자작하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북어장에는 고춧가루만 추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데는 고춧가루를 좀 덜 넣습니다. 깨 좀 부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어장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황태를 한번 구워 볼 건데요. 황태도 입맛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우실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촉촉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에다가 소주, 생수, 다시마 육수나 뭐 북어 머리 육수,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스프레이를 해서 구우시면은 좀 촉촉하게 구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맥집에서는 약간 좀 바삭바삭한 황태구이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부드럽고 촉촉한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똑똑 부러지기 바로 전에 그 정도 바삭한 정도로 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입맛이나 좋아하는 식감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겨울철에 감액에 가보시면 이렇게 난로 주위에 이렇게 황태를 쭉 꽂아 놓으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수분을 많이 빼서 좀 더 바삭하게 구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알려드린 거고, 2번째, 이 황태를 굽다 보면 좀 바삭하게 굽기 위해서 굽다 보면은 간혹 시커멓게 태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석쇠에다 굽는 게 너무 어렵거나 뭐 태우는 거에 대해서 조절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아예 후라이팬에다 구우시는 게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화로 했을 때 조금 더 맛이 난다고 할까요? 뭐 조금 더 황태의 맛이 올라온다고 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직화로 굽는 편입니다. 그래서 2가지 플레이팅 방법에 따른 2가지로 한번 황태를 구워 볼게요. 첫 번째는 자, 석쇠에다가 통으로 물리고요. 예. 먼저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모든 건어물은 약한 불에서 오래 굽는 게 좋습니다. 불을 좀 줄여줬고요. 그리고 북어 제품은 다 등부터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앞에 살 쪽은 금방 타기 때문에 약한 불로 등을 오래 구우시면은 태우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삭하게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물도 없으니까 좀 이상한가요? 예. 저도 뭐 요리 설명할 때 외에는 딱히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등 쪽으로 구우시면 익히는 것도 익히는 거고 덜 태우면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태 양념구이 할 때도 등 중심으로 거의 다 익히고 앞쪽은 살짝만 구워서 내시는 그런 방법으로 황태 양념구이도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앞쪽에도 불을 대줘야겠죠. 벌써부터 아주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역시 자연 건조한 황태들이기 때문에 좋은 냄새가 납니다. 자, 다 익혀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센 불로 항상 마무리를 해줍니다. 잡내를 싹 날리고 마무리 향을 입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마지막은 센 불로 항상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건 뭐 모든 건어물 구울 때 다 마찬가지예요. 오징어, 노가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쥐포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구이용 황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이 좀 도톰하게 다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부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워서 먹었을 때 이 식감 자체가 구이용 황태가 아닌 그 일반 찜포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아니 뭐 같은 황태인데 뭐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뭐 똑같은 건데 괜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직접 보시면 그 차이점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으로 온 거는 정말 옛날식 그 오리지널 가맥들에서 하루에 황태를 많이 구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손질하기가 일손도 딸리고 바쁘고 하니까 통으로 구워서 손님께서 알아서 찢어서 드세요 해서 통으로 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구워서, 자, 머리 부분 떼어내고요. 예, 이 몸통을 3조각 내지 4조각 정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좀 바삭하게 구웠기 때문에 가위 들어가는 소리부터가 다르군요. 자, 이렇게 해서 3조각 정도, 4조각 정도 내서 그대로, 그대로 이쁘게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접시를 안 쓰고 이 쟁반을 지금 썼는데요. 뭐 그런 가맥집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식 동그란 그 옛날 쓰댕 쟁반에다가 이렇게 통으로 내주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세련돼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어 보이죠? 뭐가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드시거나 뭐 업소에서는 이대로 취급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사진상으로 제가 세팅을 좀 잘못했는지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쁘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줄였고요. 등부터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지금 뭐 가스레인지에 굽고 있는데, 집에 오븐이 있으시면 뭐 오븐에 구우셔도 괜찮습니다.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븐은 이 열 자체가 골고루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건어물 굽는 데는 오븐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불 조절은 잘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나 뭐 프라이팬이나 뭐 오븐이나 뭐 여러가지 기구를 통해서 구우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직화를 한번 대주시면 또 나름대로 맛이 살아납니다. 그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연탄 구하기가 어려운데, 옛날 가맥집들은 연탄으로 해서 많이 구웠고, 지금도 아직 연탄을 쓰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익어졌네요. 마무리로 센 불로 한번
어셈블로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구운 건 어떻게 플레이팅 할 거냐면요. 이건 업소로 따지면은 나름 좀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황태를 쓰면서 좀 가격을 좀 많이 받는 집들, 고급스럽게 내는 집들은 지금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 뭐 통북어 먼저 꺼내 그 통북어 했듯이 다 이제 찢어서 내주시는 건데요. 머리 잘라내고요. 꼬리도 잘라내고요. 자, 이걸 뭐 다 그대로 찢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 구이용 황태라고 해서 뒤에 껍질이 이미 다 벗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 벗기는 작업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반드시 큰 쟁반이나 신문지 꼭 깔아놓고 하십시오. 지금도 뭐 굉장히 가루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통으로 내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테이블 위로 많은 검댕이들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 충분히 양재하시고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황태는 약간 좀 두툼하게 찢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바삭바삭한 그런 상태로 구웠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황태는 좀 살이 아까 거보다 더 도톰해서 좀 더 구웠어야 되는데, 굽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조절해서 맛있는 정도를 찾아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해볼까요? 네,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황태는 이렇게 부드럽고 약간은 좀 바삭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구이용 황태일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납작한 황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흔히 찜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구웠을 때 이렇게 좀 보드라운 포가 안 나옵니다. 채가 살이 다 눌려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에 축여서 국을 끓인다든가 찜을 한다든가 조리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어울리는 거지, 이렇게 그냥 구워서 먹기에는 그 살이 너무 눌러 붙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대로 다 일어납니다. 구이용 황태는. 그래서 먹었을 때 식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됐네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냄새를 맡게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뭐 자연태 뭐 자연 건조를 했으니까 뭐 좋으려니 뭐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연 건조한 북어들은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몬드 한 주먹, 북어장.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잘 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통째 구워놓은 건 영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와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쁘게 먹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군요. 예. 자, 오늘도 맥주 한 잔 해야겠죠? 오! 자, 오늘 준비한 맥주는 캐스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